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눈으로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등 다양한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최근에 계엄하고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분열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극단적인 분노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자신이 속하는 집단이 상대방보다 더 옳다고 믿는 신념 때문이겠죠. 신념이라는 그 말이 개인에게 한정적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대가 있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념만큼 유해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집단이나 국가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경우 그러면 인류는 아주 끔찍한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경우가 그렇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믿는데 인류는 끔찍한 전쟁과 학살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과 믿음은 그 자체가 인간의 진화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념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먼저 거짓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은 많은 종류의 생명에서 수많은 사례가 발견되는 진화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약한 개체는 강자에 비해서 번식의 기회가 적겠죠. 그래서 그 번식을 위해서 자신이 강하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고 스스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을 통해서 번식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그런 특질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고 난 이후에도 인간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너무도 크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적정한 상황이 된다면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거짓말은 사기적인 거짓말도 있고 둘러대기 거짓말 등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 의도 없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본인 스스로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검증해보지 않은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고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것의 그것을 엄격한 과학적 사고의 기준에 의해서 검증하지 않은 것, 단지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정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의도 없는 거짓말은 거짓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행해지고 자신감 있게 행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도 없는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 없는 거짓말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에서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회자되고 신념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한 개인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한 집단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그 거짓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함께 신념을 만드는 또 하나의 진화적인 요인이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특성입니다. 이 믿음 역시 진화적으로 보존된 인간의 특징인데요. 그 뇌는 우리 신체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종류의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일일이 의심하면서 특별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패턴을 믿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세상을 원하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관찰과 검증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 근거를 찾고 그 믿음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실제를 구성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 의존적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가치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고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이 다르면, 국가가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옳은 것이 달라지고 실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에 대화가 멈춰지고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하고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에게 신념화되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인간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합리적이거나 그리고 또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신은 내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죄이고, 그리고 확신은 관용과 일치의 가장 큰 적이다. 그 인류의 비극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확신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에 있어서 확신은 죄악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기 진영의 그런 이념이나 확신을 유포하는 선동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유해한 종류의 사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악한 개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확신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길은 합의하는 거죠. 대화해서 합의하는 거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의 방법은 대화이고, 그리고 선거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법 집행 행위입니다.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대화와 협의의 대상일 뿐이지 사회에서 제거돼야 될 암세포가 아닌 거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막 제거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잘 믿는다는 거 말이죠. 그거는 앞으로는 그것이 범죄가 되고 인류의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친구나 이웃, 다른 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공고한 믿음 체계,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행해지는 의도 없는 거짓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그런 비극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생각이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희생자들끼리 또 다른 희생을 만드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좌우를 나눠서 서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총을 쏴댔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서로 대립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니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 미움의 근거를 마음의 확신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 체계가 있는 한은 우리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념이나 확신이 인간 그리고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런데 믿음이나 거짓말에는 진화적인 요인 외에도 외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격차 같은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각을 넘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까지 헤아리는 그런 사회적인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번 주제는 인간의 잘못된 확신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